homophobia and racism and sexism.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은 실내에서 뭐와 함께 보낸다는 거였죠? 모니터를 보면서 보낸다는 게 아빠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예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빠는 예전에는 자연에서 되게 많이 뛰어놀고 동물, 식물, 곤충들을 막 서로 손으로 만지면서 알아가고 이랬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잔디밭이 건물로 바뀌고 뛰어놀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Wild Thing, Project Wild Thing이라고 불리는 다큐멘터리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필름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읽어볼 거고요. 이게 앞으로 향후에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문단을 우리가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리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한 문단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단어를 알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문장 내에서 뜻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읽어야지, 내가 여기 안에 있는 단어 하나를 모른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리딩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평생 영어의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자신감을 딱 갖고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Project Wild Thing is a film-led movement to get more kids 또는 and their folks outside and reconnecting with nature. The film is an ambitious feature-length documentary that takes a funny and revealing look at a complex issue, the separation between children and natur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씩 이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 또는 이 필름 이름 자체가 Project Wild Thing 이라고 불립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다 대문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문장에서 첫 번째 시작이 되는 단어가 아닌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라 그렇게 불리는 이름이구나. 다시 말해 대명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사가 특정하게 이름이 있기 때문에 대명사로 나온 거예요. 크게 그 알파벳 대문자를 써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이 필름 이름 자체가 Project Wild Thing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is a film. 이거는 그냥 영상입니다. 라고 문장이 끝났어요. 근데 어떤 영상인지 더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lead 그런 과거 분사가 들어간 거죠. 얘는 움직임이에요. led movement to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냐면요,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움직임이냐? To get more kids, 모든 더 많은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olks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들의 부모 또는 그들의 친지 등등등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outside, get more kids outside. 꼭 가로 빼고 읽으면은 get more kids outside라고 하면은 더 많은 아이들을 밖에 나가서 놀게 하고 싶은 그런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싶은 필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읽어가야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내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뭐에 있냐면요,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자꾸 해석하려고 드니까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해석해서 돌아가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프로젝트 와일드 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영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이 뭐냐면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영상은 움직임이에요. 더 많은 아이들을 밖에다 내두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and reconnecting with nature, 다시 nature, 자연과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연과 아이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목적. The film, 그러면 이 The film은 어떤 필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그냥 보통 필름, 보통 영상이었으면은 덜을 붙이지 않았겠죠.
어를 붙였겠죠? 근데 여기다 더를 붙인 이유는 이 필름이니까, 특정한 필름이니까 더를 붙인 거예요. 그렇군. The film is an ambitious. ambitious는 뭐예요? 되게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필름이라는 거죠. Feature-length documentary, 좀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그러한 피처링을 계속하는, 그러니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형태로 된 영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That takes a funny and revealing look. 되게 재밌고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reveal, 드러내주는 그러한 look,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At a complex issue, 굉장히 복잡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complex가 되는 거고요. issue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issue, 사안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치 있고 재밌게 풀어내고 밝혀낸 그런 필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또 설명해 줬어요. 컴마를 찍고 쫙 어떤 이슈인지 설명을 해준 거죠. 아이들과 자연의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필름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거고요. 그러면 이 필름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이들이 자연과 많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어떤 거예요? 자연과 아이들을 다시 어떻게 해주고 싶다고 얘기했죠? Reconnect 해주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필름을 만들었구나. 그 다음 문단. And Project Wild Thing is much more than a film. This is a growing movement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care deeply about the need for nature-connected, free-range, roaming, and outdoor playing kids in the 21st century. 두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그리고 Project Wild Thing이라는 것은요, much more than a film, 단순히 영상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그거 이상이다. more이라고 얘기했잖아요. much more than a film. 그냥 단순히 영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것은 is a growing movement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이거는 계속 growing은 뭐예요? 자라는 거고 확장되고 있는 거죠. 확장되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누구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단체들과 개인들의 움직임인데 이 단체와 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은 후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문장을 오른쪽에서 앞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다 보면은 얘네가 다 얘기해줘. 야, 이번엔 내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더 설명해 줄게. 자, 지금은 이게 동사니까 지금 얘가 지금 주제 또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얘기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힌트는 다 문장 안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걸 굳이 거꾸로 올라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거꾸로 올라가서 읽는 버릇,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글로 번역하려고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요, 문장의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워져요. 그냥 편안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내려가면 되고요. 지금 제가 굳이 여기까지 주어고 여기까지 동사고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해하고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읽어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단어는 좀 외워야 돼요. 모든 외국어에서 단어는 정말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다 잘 외워야 되는 건데, 근데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요, 내가 모든 단어를 몰라도 문장 내에서 충분히 유추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이 단체나 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요, care,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need,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인데 뭐에 대한 필요냐면요. For nature connected, free range, roaming and outdoor playing kids in the 21st century. Nature connected, 자연과 연결돼 있고 free range라고 하면은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서든지 다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roaming에는요. roaming 뭐지? 여러분, 휴대전화를요, 외국에 갈 때 무슨 서비스 신청해요? 맞아요. 로밍 서비스 신청하죠. 그럼 로밍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니까 로밍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로밍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로밍은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구 돌아다니는 거. 워킹과 비슷한데 워킹은 이렇게 딱딱 걷는 거고 roaming은 약간 어슬렁어슬렁 걷는 거를 roaming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roaming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서? 밖에서 어디? 자연과 다시 연결해서 잘 놀고 싶다, 놀고 싶어 하는 거를 되게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 Outdoor playing kids in 21st century. 21세기에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게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아이들과 자연을 다시 연결시켜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Hundreds of people have already committed huge amounts of time, energy, resources, and money to help get the project where it is today, which is really just the beginning 이라고 나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have already committed, 이미 다 공헌을 하고 거기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commit 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여기에서 내가 더 뭔가를 이뤄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열정을 가지고 한다라고 할 때 commit이라는 의미를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Huge amount of time, energy, resources, 굉장히 많은 양의 시간, 에너지, 자원, 그리고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o help get the project where it is today. 현재 to help, 도와주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현재 위치까지 오게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Which is really just the beginning 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첫 번째 문단부터 세 번째 문단까지 다 같이 읽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쫙 읽어봐야지만 이 내용이 더 머릿속에 남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절대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냥 저와 굉장히 단순하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읽어나가니까 어때요? 우리가 굳이 주어가 어딘지 동사가 어딘지까지 목적어가 뭔지 따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직독직해입니다. 그죠? 영어를 영어로서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도 그 단어를 뜻을 막 사전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이 읽다 보면은 저절로 문맥에 맞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치만 그래도 기본은 단어니까 단어는 웬만하면 많이 외우는 것을 노력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읽어보고 바로 다음 영상 보고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아셨죠? Project Wild Thing is a film-led movement to get more kids outside and reconnecting with nature. The film is an ambitious, feature-length documentary that takes a funny and revealing look at a complex issue, the separation between children and nature. And Project Wild Thing is much more than a film. This is a growing movement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care deeply about the need for nature-connected, free-range, roaming, and outdoor playing kids in the 21st century. Hundreds of people have already committed huge amounts of time, energy, resources, and money to help get the project where it is today. Which is really just the beginn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프로젝트는 지속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에 나와서 더 놀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든 취지와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 줬어요. 자, 그러면은 잘 배웠으니까 다음 영상 보면서 우린 또 다른 영어 표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Watch the sun above. What a lucky girl I am. I bear the guilt, carry it all. Come on now and watch me. Longing is a thing I understand so well. There's many things I know that I canno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day and night has faded. The people that pass by don't look me in the eye. Tears of joy are running dry. The wheel is up and turning, and all I
The stranger smile on my way home. And all I wish for today is a stranger smile on my way home. In fact, I start to think that I hardly know how to turn the wheel or where to go. One step at a time, that's where I started. The signs we use mean so much to me, even though I think that I'll probably see all the things worth being captured. And all I wish for today is a stranger smile on my way home. And all I wish for today is a stranger smile on my way home. And all I wish for today is a stranger smile on my way home. And all I wish for today is a stranger smile on my way home. 네, 그래도 아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중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빠와 딸이 대화를 해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영어를 하면서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빠가 물어봅니다. TV에 얼마만큼 줬니?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How much do you love TV? 요 문장들은 있잖아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영상 보셨듯이 아이가 이렇게 뭘 먹으면서 막 대화를 하는데 실제 그 볼 영상에서 있잖아요. 정말로 아빠와 아이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들이 그 아까 보았던 영상 옆에 자막으로 뜬 거고 그걸 또 제가 찾아가지고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역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직역한 게 아니라 의역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빠가 실제 영상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How much do you love TV?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How much do you like TV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빠가 이렇게 물었을 때 딸이 뭐라고 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sky, ground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직역을 해서 외국인과 실제로 대화할 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영어는 또 다른 영어의 어려운 영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늘만큼 땅만큼은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냐? 100 billion 이라고 그 애기가 얘기해요. 그래서 애기가 지금 읽은 거예요. 100 billion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게 이제 생동감 있죠? 자, 그러면서 온종일 TV 보는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온종일 TV 보는 게 좋아요. 그건 영어로 I love watching TV all day. I love watching TV all day. 자꾸 제가 그 여자아이의 빙이 돼서 자꾸 애기같이 읽는데 안 그럴게요. I love watching TV all day. 그렇게 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문장들을 가지고 어려운 단어로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빠가 왜? 라고 물어. 왜는 영어로 뭘까요? 그쵸? Why?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이가 편하니까요. 근데 여기도 답은 없어요. 편하니까요를 It's comfortable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고 지금 상황과 같이 It's relaxing 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짧은 대화를 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작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빠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를 돌려주기로 결심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는요, 바로 이 놀이터라는 단어입니다. 놀이터는 영어로 playground이라고 하죠. 놀이터는 영어로 playground. 그러면 아빠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를 돌려주기로 결심을 했대요. Dad 결심했다. Decided to 돌려주기로 return이 돌려주는 거죠. Return the best playground. 최고의 놀이터 the best playground to children. 다시 Dad 아빠는 결심했습니다. Decided 뭐 하기 위해서 to return the best playground. 돌려주기 위해서 최고의 놀이터를 돌려주기 위해서 결심을 했대요.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To children.
여러분이 영어로 문장을 바꿀 때는 한국말의 뜻을 영어로 어순을 바꾸는 게 중요하니까 오른쪽으로 읽었다가 왼쪽으로 읽었다는 게 중요하지만 장문을 읽을 때 또는 영어로 된 문장을 읽을 때는요 거꾸로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Dad decided to return the best playground to children. 그 다음 단어, 다음 문장. 그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광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광고 사진은 영어로 볼까요? 광고 사진은 영어로 바로 짜잔! Advertisement picture. Advertisement picture. Advertisement picture. 자, 어려운 단어일 것 같은 광고 사진을 알았습니다. 성공적인 successfully 되는 거겠고 프로젝트는 바로 영어로 우리가 프로젝트로 바꾸면 되잖아요. project. 뭔가요? 짠! For successful project, 뭐뭐 하기 위해니까 for이 나오는 거죠. He took, 찍었다라는 과거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He took advertisement pictures. 아까 나왔던 단어죠. advertisement picture. 그래서 for successful project, he took advertisement pictures 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단어, 문장. 그는 자연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놀이를 알려줬습니다. 그는 he가 나올 수가 있겠고 자연하면 nature, 할 수 있는은 뭐 able to, can 뭐 요 정도가 나오는 거겠고요. 재미있는 뭐 funny가 될 수도 있겠고 interesting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놀이를 알려줬대요. 근데 재밌는 놀이 안에 이미 재밌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다 모든 단어를 직역할 필요는 없어요. 알려줬다고 합니다. He taught games. 재밌는 놀이를 우리는 뭘로 바꾼 거예요? 게임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네요. 게임 자체가 재미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게임은 재밌는 거니까 You can play in nature. 여기서 you는요. 당신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you 자체가 그냥 불특정 다수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we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근데 we는요. 나를 포함한 우리잖아요. 근데 너희들을 they라고 항상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you라는 그 대명사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복수형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you guys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He taught games you can play in nature. 그는 자연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알려준 거죠. teach의 과거형이 touch 되는 거죠. 맞았습니다. He taught games you can play in nature. 그 다음 문장. 그는 무대, 쇼핑몰, 거리에서 2달 동안 자연을 홍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홍보가 영어로 뭐예요?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는 영어로요. P로 시작하는 단어고요. pro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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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무대는 stage, 쇼핑몰은 그대로 쇼핑몰, 거리는 streets가 되는 거고요. 2달 동안, for 2 months, 자연을, nature를 promote 했대요. He promoted nature for 2 months at a stage, a shopping mall, and streets 라고 나왔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이 그냥 영문의 순서로 조합이 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는 홍보했습니다. 뭘 홍보한 거예요? 자연을 홍보했대요. 얼마 동안? 2달 동안. 어디에서? 무대, 쇼핑몰 거리에서 a shopping mall in the streets 라고 나오죠. stage까지 해서.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바로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 집 두 아이는 자연의 고객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뭐 하지 않았지만은 부사로 though, although가 있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영작을 할 때에는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되는 게 목적이지 이 단어만 써야 되라는 규칙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자, though the world did not change much. 크게 달라지지 않았대. 그래서 much가 들어가는 거예요. big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비교할 때는요. big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much를 표현을 씁니다. 그 옛날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Though the world did not change much. 우리 집 두 아이는 our two children. 우리 집 두 아이는 어떻게 됐다고요? 고객이 됐대요. customer가 됐다는 거죠. became customers of nature. 자연의 고객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장까지 다 살펴봤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제일 기다리고 있는 순서죠.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자연이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도 할 수 있는 것도 알았고요. 근데 안타까운 상황이 이런 자연의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 아이들이 오히려 어디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어디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어서 모니터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전자기기 때문에 너무 한눈이 팔려 있으니까 아빠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정말로 하루에 어느 정도 자연을 조금 누리고 자연에서 내가 좀 이렇게 힐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나라고 막상 따지고 보면요. 정말 채 30분도 안 될 거예요. 등하굣길에만 잠깐 볼 수 있는 거고 또는 출퇴근길에만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새 건강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햇빛을 15분이라도 쬐면은 스트레스 풀리니까 15분이라도 햇빛을 쬐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자연, 항상 우리 옆에 있을 것 같은 자연을 되게 소홀해서 아빠가 어떻게 한 거죠? 자연을 막 홍보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에 와서 좀 노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영상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팝 퀴즈가 나올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얘기했냐? 여기 안에 다 힌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팝 퀴즈는요. 짠! 오늘의 팝 퀴즈는 Instead of watching monitors, where should we go and play? Instead of는 뭐뭐 대신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Instead of watching monitors, where should we go play?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은요, 저랑도 소통할 수 있으니까 꼭 와서 이런 점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점은 되게 좋았다라는 의견 잠깐 짧게라도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꼭 거기다 답글을 달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또 영어로 많은 지식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